이 사연은 서울에 살던 한 평범한 회사원의 인도 배낭여행 중 일어난 잊지 못할 경험을 각색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안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밝히고 있었다. 박민수는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2년을 살아오면서 늘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저녁에 지쳐 돌아와 잠드는 삶.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 꽂힌 여행 책자를 꺼냈다. 형형색색의 사리를 입은 여인들, 황금빛 사원, 향신료 시장의 활기찬 모습들이 담긴 인도 여행 가이드북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품어온 인도 여행의 꿈 하지만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에 밀려 항상 미뤄왔던 그 꿈이었다. 책장을 넘기며 민수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설렘이 피어났다. 모니터에 띄워진 이메일 창에는 연차 승인 메시지가 떠 있었다. 3주간의 휴가. 이번만큼은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노트북을 열어 뉴델리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드디어 정말 가는 거야.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의 일상은 활기로 가득 찼다.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채워 넣으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7년간의 해군 특수전단 복무 시절이 떠올랐다. 강인한 정신력과 신체 능력을 요구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전역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다. 군 시절의 경험과 기억은 이제 그저 먼 과거일 뿐이었다. 민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특수전단 수료 메달이 반짝였다. 잠시 메달을 바라보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배낭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운이 좋으면 필요할지도 모르지. 그는 별 의미 없이 생각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 민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금부터 3주간 연락 두절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회사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다. 8시간의 비행 끝에 민수가 도착한 곳은 뉴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구수한 향신료 냄새와 매연, 사람들의 열기가 뒤섞인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낯설지만 어딘가 끌리는 이국적인 분위기였다. 드디어 인도다. 민수는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뉴델리 구시가지 근처에 있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도착한 그곳은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첫 방문이신가요?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를 섞어 말하는 인도인 주인은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다.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민수는 뉴델리의 거리로 나섰다. 구시가지의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북적였다. 화려한 색상의 천들과 반짝이는 장신구들, 산처럼 쌓인 향신료들,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웅성거림. 민수는 이 모든 것에 압도되며 천천히 시장을 구경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좋은 물건 많아요. 상인들은 관광객인 민수를 알아보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간단한 기념품 몇 개를 구입했다. 현지 음식점에서 처음 먹어보는 인도 커리의 맛에 감탄하며 그는 여행의 첫날을 만끽했다. 다음 날 민수는 뉴델리의 다른 지역을 탐험하기로 했다. 지도를 보며 걷던 그는 어느새 관광객이 거의 없는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다 보니 주변 풍경이 변했다.
번화가의 소음이 멀어지고 주변은 점점 더 한적해졌다. 여기가 어디지? 민수는 지도를 다시 확인했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계속 걷다 보니 앞에 커다란 철조망이 나타났다. 그 너머로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뒤늦게 자신이 군사훈련장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민수는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그때였다. 당신, 거기 서요.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가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한 여성 장교가 그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이곳은 군사 제한 구역이에요. 민수 앞에 선 여성 장교는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녀는 영어로 날카롭게 물었다. 인도 군복의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다. 죄송합니다. 관광객인데 길을 잃었어요. 민수는 공손하게 답했다. 여권과 관광비자를 꺼내 보이며 자신이 단순한 한국인 여행자임을 증명하려 했다. 한국인이군요. 그녀는 민수의 여권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다. 저는 수미라 중위입니다. 당신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죠? 그녀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다. 분명 자신은 단순한 관광객일 뿐인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주변에는 다른 군인들도 몇 명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관광객이에요. 구경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입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설명에도 수미라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힌디어로 뭔가를 말했고 군인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신 같은 동양인 관광객들 카메라 들고 우리 군사시설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증명해봐요. 당신이 정말 관광객이라는 걸. 수미라의 어조에는 도발적인 느낌이 묻어났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친근함보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어쩌면 약간의 오만함이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제안 하나 할게요. 나랑 간단한 격투 시합 어때요? 내가 이 지역 격투기 챔피언인데. 민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의 군인들은 더욱 흥미롭다는 듯 가까이 다가왔다. 시합이라뇨? 저는 그냥 여행자일 뿐인데요. 날 이기면 잊지 못할 하룻밤을 선사할게. 수미라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군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이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미라가 웃으며 덧붙였다. 가이드해 줄게요. 뉴델리에서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들로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려 했다. 감사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돌아가길. 무서워요?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약해요? 수미라의 도발에 주변의 군인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불꽃이 일었다. 해군 특수전단 시절 그는 결코 도전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 다른 상황이었다. 좋아요.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친선 경기로만요.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수미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민수의 수락이 의외라는 듯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바꿨다.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너무 아프게 하진 않을 테니까. 군인들은 빠르게 움직여 훈련장 한쪽에 임시 격투장을 마련했다. 둥근 원을 그리며 서 있는 군인들 사이로 민수와 수미라가 마주보고 섰다. 민수는 배낭을 내려놓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다.
규칙은 간단해요. 수미라가 말했다. 넘어뜨리거나 항복시키면 승리해요. 준비됐어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범한 준비 자세를 취했고 이를 본 군인들 사이에서 웃음이 다시 터져나왔다. 민수의 어설픈 자세는 아마추어처럼 보였고 모두가 수미라의 쉬운 승리를 예상하는 듯했다. 시작. 누군가 외쳤다. 수미라는 빠른 발걸음으로 민수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첫 공격은 정확하고 빨랐다. 오른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펀치를 날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민수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다. 수미라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연속 공격을 시도했다. 왼쪽 훅, 오른쪽 잽, 그리고 회전 발차기까지. 하지만 민수는 모든 공격을 놀라운 민첩함으로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의 어설픈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군인들은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미라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는 잠시 거리를 두고 민수를 관찰했다. 의외네요. 그녀가 말했다. 생각보다 꽤 하는데요. 민수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공격적인 자세로 바꿨다. 수미라가 다시 접근하자 민수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균형이 무너지는 찰나를 포착했다. 빠른 속도로 그녀의 손목을 잡고 체중을 실어 유도 기술을 사용했다. 수미라는 자신이 어떻게 바닥에 누워있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었다. 그녀가 일어나려 하자 민수는 이미 그녀의 팔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항복?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수미라의 얼굴에 불신과 충격이 교차했다. 주변의 군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훈련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항복. 마침내 수미라가 말했다. 민수는 즉시 그녀의 팔을 놓고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수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대체 당신은 누구죠? 수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런 움직임은 운이 아니에요. 수미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 훈련받은 사람이죠? 민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미라가 다시 말했다. 한 번 더 해요. 내가 방심했어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두 사람 다 더욱 진지한 자세였다. 주변의 군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 조롱하는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수미라의 공격이 더욱 신중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계심과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첫 번째 패배를 교훈 삼아 그녀는 민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민수 역시 태세를 바꿨다. 이전의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그는 이제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정확했으며 시선은 항상 수미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둘은 한동안 원을 그리며 서로를 탐색했다. 주변의 군인들은 이제 조용히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았다. 처음의 웃음과 조롱은 진지한 집중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수미라가 먼저 공격에 나섰다. 그녀는 민수의 다리를 노리는 빠른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민수는 그것을 예상한 듯 쉽게 피했다. 이어지는 펀치 역시 민수의 재빠른 몸놀림에 빗나갔다. 당신 정말 빠르네요. 수미라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수는 미소로 답할 뿐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수미라가 다음 공격을 위해 준비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수미라가 강한 오른손 훅을 던지는 순간 민수는 그 공격에 맞서기보다 수미라의 힘을 이용했다. 그는 부드럽게 옆으로 물러나며 수미라의 팔을 잡아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발을 걸어 수미라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하지만 이번에 수미라는 쉽게 항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서도 재빠르게 몸을 돌려 민수의 발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민수의 반응은 더 빨랐다. 그는 수미라의 시도를 예상한 듯 이미 한 걸음 물러서 있었고 그녀가 일어나려는 순간 다시 한번 그녀의 팔을 잡아 제어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수미라가 바닥에 누운 채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다. 민수는 그녀를 놓아주고 손을 내밀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그냥 관광객입니다. 수미라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의 쓴맛과 동시에 존경심이 교차했다. 당신은 분명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은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주변의 군인들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 조롱하는 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진실을 말해주실래요? 수미라가 진지하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배낭 쪽으로 걸어갔다. 모든 눈이 그를 따라갔다. 그는 배낭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반짝이는 메달이 있었다. 사실은 민수가 메달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제가 예전에 한국 해군 특수전단에서 7년 정도 복무했습니다. 수미라와 주변 군인들의 눈이 커졌다. 특히 몇몇 고위 장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UDT? 한 장교가 영어로 물었다. 한국의 UDT?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수미라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한국 해군 특수전단 UDT의 명성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들의 엄격한 훈련과 뛰어난 전투 능력은 전 세계 특수부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수미라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민수는 메달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여행자일 뿐입니다. 전역한 지 5년이 넘었어요. 수미라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제 오만함을 사과합니다. 당신을 오판했어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심은 당연한 거예요.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순간 군인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 적대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는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제 이름은 수미라 카프루입니다. 그녀가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인도 육군 특수부대 소속 중이죠. 그리고 당신은요? 박민수입니다. 민수가 답했다. 지금은 서울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수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도발적이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특수부대에서 회사원이 되셨나요? 흥미로운 변화네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인생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7년의 복무를 마치고 저는 좀 더 평화로운 삶을 원했어요. 수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스쳤다. 이해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때로는 다른 삶을 꿈꾸게 되죠.
민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과 이런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민수가 물었다. 특수부대라고 하셨죠? 수미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인도 육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대테러 작전과 국경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인상적이네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여성으로서 특수부대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수미라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네,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증명했어요.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강하고 유능하다는 것을요. 민수는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미라가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말했던 약속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이기면 특별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요.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 네. 기억합니다. 진심이에요. 수미라가 말했다. 뉴델리에서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장소들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 있습니다. 사실 계획도 없었고 그냥 돌아다니며 구경하려고 했거든요. 완벽하네요. 수미라가 밝게 웃었다. 1시간 후에 제 근무가 끝나요. 그때 만나는 건 어떨까요? 저기 정문 앞에서요. 민수는 기꺼이 동의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현지인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행자에게 큰 행운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존중의 태도에 민수는 호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1시간 후에 정문에서 뵐게요. 수미라는 동료 군인들에게 간단히 설명한 후 민수에게 기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참, 복장은 편하게 입으세요. 오늘 보여드릴 곳들은 관광객용 명소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들이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인도 차이를 마셨다. 달콤하고 향긋한 차의 맛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오늘의 이상한 만남에 대해 생각했다.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상황이 이제는 흥미로운 모험으로 바뀐 것이 신기했다. 약속 시간이 되어 민수가 정문으로 돌아왔을 때 수미라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복 대신 그녀는 이제 청바지와 단정한 티셔츠 차림이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 그녀를 더 친근하게 보이게 했다. 기다리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수미라가 웃으며 답했다. 가시죠? 둘은 함께 걸으며 뉴델리의 거리로 나섰다. 수미라는 자신이 자동차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며 민수를 작은 해치백 차량으로 안내했다. 오늘은 뉴델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다.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장소들이요. 민수는 조수석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곳들이 항상 더 흥미롭죠. 수미라는 차를 출발시키며 미소 지었다. 정확해요. 가이드북에는 타지마할이나 붉은 요새 같은 유명한 관광지만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인도의 모습은 그런 곳에 없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차를 몰며 복잡한 뉴델리의 거리를 헤쳐나갔다. 민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했다. 현대적인 건물과 고대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흥미로웠다. 인도는 처음인가요? 수미라가 물었다. 네, 민수가 답했다. 사실 대학생 때부터 인도 여행을 꿈꿔왔어요.
이국적인 문화와 역사, 그리고 다양성의 매력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항상 미뤄왔다가 이제야 실현했네요. 늦게라도 오신 게 좋네요. 수미라가 말했다. 인도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분명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약 20분 정도 운전한 후 수미라는 차를 작은 시장 근처에 세웠다. 이곳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메인 바자르와는 달리 현지인들만 가득했다. 여기는 로컬 마켓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관광객용 물건이 아닌 실제 인도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파는 곳이죠. 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색상과 향기로 가득했다. 향신료, 천, 식재료, 그리고 생활용품이 즐비했다. 수미라는 민수에게 다양한 향신료의 이름과 용도를 설명해 주었다. 이건 가람 마살라예요. 그녀가 작은 봉지에 분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인도 요리의 기본이죠. 계피, 카다멈, 정향, 그리고 여러 향신료가 섞여 있어요. 민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그는 몇 가지 향신료를 구입했고 수미라는 그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시장을 돌아본 후 그들은 작은 길가 음식점으로 향했다. 작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가 뉴델리에서 최고의 차이 마시는 곳이에요. 수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관광객들은 거의 모르는 장소죠.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수미라는 능숙하게 주문을 했다. 곧 그들 앞에는 향긋한 차이와 함께 다양한 인도 길거리 음식이 놓여졌다. 이건 파니풀이에요. 수미라가 작은 공 모양의 음식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맵고 새콤달콤한 소스가 들어있어요. 한 입에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민수는 용감하게 파니풀이를 한 입에 넣었다. 처음에는 바삭한 식감이 느껴졌고 곧 입안에서 맵고 상큼한 맛이 폭발했다. 와, 이건 정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맵기에 의한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왔다. 정말 맛있네요. 수미라는 그의 반응에 즐겁게 웃었다. 인도 음식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곧 중독되죠. 그들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처음에 있었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어떻게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수미라가 문득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뭔가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었죠. UDT 선발 과정이 극도로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통과했죠. 운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미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봤잖아요. 당신의 실력을. 민수는 겸손하게 웃었다. 당신은요? 어떻게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되셨나요? 수미라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강하다는 것을요. 제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항상 딸보다는 아들이 있었으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로 했죠. 딸도 충분히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민수는 수미라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여정은 비슷했다. 그는 차이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르신 거겠죠. 수미라의 얼굴에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네,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편견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더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군 생활의 에피소드, 훈련 중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들. 비록 다른 나라, 다른 환경이었지만 특수부대라는 공통점은 그들 사이에 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식사를 마친 후 수미라는 민수를 차로 안내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모시고 갈게요. 뉴델리에서도 특별한 곳이죠. 그들은 도시를 벗어나 좀 더 한적한 지역으로 향했다. 약 30분 정도 운전한 후 수미라는 작은 언덕 위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는 뉴델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와,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 멋지네요. 민수가 감탄했다.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건물들과 사원의 실루엣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여기는 현지인들만 아는 장소예요. 수미라가 말했다. 관광객들은 잘 모르죠. 저는 어려운 날이나 고민이 있을 때 종종 이곳에 와요. 이 광경을 보면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거든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경치를 감상했다. 민수는 자신이 지금 인도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아침에는 단순한 관광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현지인과 함께 특별한 장소에서 석양을 보고 있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회사 생활은 어때요? 수미라가 문득 물었다. 특수부대에서 일반 회사원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군대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거든요. 명령, 임무 목표. 하지만 회사에서는 달라요. 때로는 정치적이고 때로는 모호해요. 게다가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수미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민수는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안정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7년간의 군 생활은 정말 보람찼지만 동시에 많은 희생도 따랐거든요. 개인적인 시간, 가족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다시 찾고 싶었어요. 수미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은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고 싶거든요. 분명 해내실 거예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봤잖아요. 당신의 의지와 결단력을. 수미라는 웃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들은 도시가 어둠에 잠기고 하나둘 불빛이 켜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배고프신가요? 저녁 식사할 곳을 알고 있어요. 수미라가 제안했다. 정통 인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현지인 레스토랑이에요. 민수는 기꺼이 동의했다. 좋아요. 현지인의 추천은 늘 최고니까요. 그들은 다시 차에 올라 도시로 향했다. 수미라가 안내한 레스토랑은 화려한 장식과 따뜻한 조명이 특징인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식당 주인이 수미라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자주 오시나 보네요. 민수가 말했다. 네, 이곳은 제 단골집이에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음식도 정말 맛있거든요. 관광객용으로 맵기를 줄이지 않은 진짜 인도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수미라가 웃으며 답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았다. 수미라는 민수에게 다양한 요리를 추천해 주었고 그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 주문했다. 그런데 여행은 얼마나 계획하셨어요? 수미라가 물었다. 3주 정도요. 민수가 답했다. 뉴델리에서 2, 3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이푸르,
그리고 바라나시로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그라에서 타지마할을 볼 계획이죠. 좋은 일정이네요. 수미라가 말했다. 하지만 인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다양해요. 3주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한 번의 여행으로 인도 전체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양한 향신료와 색상의 커리, 탄두리 치킨, 난, 빵,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처음 보는 음식들의 호기심을 느끼며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다. 와, 이건 정말 맛있네요. 그가 버터 치킨 커리를 맛보며 감탄했다. 한국에서 먹던 인도 음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수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당연하죠. 현지의 맛은 언제나 특별하니까요. 한국 음식도 한국에서 먹어야 진짜 맛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식사를 하며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적 차이와 유사점, 음식, 전통,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변화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한국에 대해 항상 궁금했어요. 수미라가 말했다. 특히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신기해요. 민수는 한국의 현대사와 경제 발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수미라는 인도의 다양성과 복잡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 다른 두 나라지만 식민지 경험과 독립 후의 발전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뉴델리의 밤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수미라는 민수에게 제안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 곳만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뉴델리의 밤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민수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가이드 투어를 통해 가이드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도의 진면목을 경험하고 있었다. 수미라와의 대화 또한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콘노트 플레이스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뉴델리의 현대적인 상업지구로 원형으로 설계된 독특한 건축 양식이 인상적이었다. 여기가 콘노트 플레이스예요. 수미라가 설명했다.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졌지만 지금은 뉴델리의 현대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곳이죠. 그들은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상점과 카페들을 구경했다. 밤이 되었음에도 이곳은 여전히 활기찼다.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여기 뒤쪽에 숨겨진 골목이 있어요. 수미라가 말했다.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옥상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들은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 작은 건물로 들어갔다.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 후 그들은 옥상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카페는 소박했지만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훌륭했다. 콘노트 플레이스의 원형 구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너머로 뉴델리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민수가 감탄했다. 그들은 테라스 가장자리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인도 차이 마살라를 주문했다. 향긋한 차를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주제로 이어졌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수미라가 물었다. 회사 생활을 계속하실 건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가 천천히 대답했다.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미라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이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나 봐요.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어 말했다. 사실 회사 생활이 나쁘지는 않아요. 안정적이고 동료들도 좋고, 하지만 가끔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내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달까요? 이해해요. 수미라가 말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군대 생활이 힘들고 제약이 많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죠. 그게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민수는 생각에 잠겨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때로는 내가 UDT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말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미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글쎄요. 최근에는 모험 여행 가이드나 극한 환경 생존 훈련 강사 같은 직업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또는 해외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수미라의 눈이 반짝였다. 모두 당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 같아요. 특히 구호 활동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민수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사실 한국에 돌아가면 그런 단체들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번 여행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수미라는 장군이 되어 인도 군대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민수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눴다. 대화는 깊어졌고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비록 하루 만에 만난 사이였지만 공통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카페의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인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도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특별할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말했다. 아침에는 단순한 관광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도의 숨겨진 장소들을 경험하고 있네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수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이런 만남이 여행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 민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요. 여행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관광 명소가 아니라 이런 순간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이미 자정을 넘어서자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섰다. 수미라는 민수를 그의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하루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아직도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듯 했다. 내일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미라가 물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아마 몇몇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할 생각이었죠. 레드포트나 쿠툼 미나르 같은 곳들이요. 수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내일은 제가 근무가 없어서 가이드를 더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장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수미라의 제안은 기대 이상이었다. 현지인의 시각으로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당신의 소중한 휴일을. 수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즐거울 거예요. 우리 도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건 항상 새로운 경험이니까요. 게다가 당신과의 대화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진심으로 답했다. 그럼 내일 만나요. 몇 시가 좋을까요? 아침 9시에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뵐게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관광객들이 몰리기 전에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민수의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당신의 안내가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수미라는 미소로 답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민수는 수미라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인도 여행의 첫날이 이렇게 특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수미라를 기다렸다. 정확히 9시 어제의 그 차가 나타났다. 좋은 아침이에요. 수미라가 창문을 내리며 인사했다. 그녀는 오늘도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어제보다 더 밝고 생기 넘쳐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수가 답하며 차에 올랐다. 오늘은 어디부터 볼까요? 먼저 레드포트로 갈게요. 아침 일찍 가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좋거든요. 그들은 뉴델리의 아침 거리를 달렸다. 어제와는 달리 도시는 이제 막 깨어나는 듯했다.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인도에서의 첫날은 어땠어요? 잘 주무셨어요? 수미라가 물었다. 민수는 웃으며 답했다. 사실 어제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인도에 도착해서 길을 잃고 군사시설에 들어갔다가 격투를 하고 그리고 뉴델리 구석구석을 구경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잘 잤어요. 피곤했거든요. 수미라도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파란만장한 첫날이었네요. 오늘은 좀 더 평화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약속해요. 약 30분 후 그들은 레드포트 붉은 요새 앞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라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고 그들은 여유롭게 입장할 수 있었다. 이곳은 17세기에 지어진 무굴 제국의 황제성이에요. 수미라가 설명했다. 샤 자한 황제가 수도를 아그라에서 델리로 옮기면서 지었죠. 같은 황제가 타지마할도 건설했어요. 민수는 웅장한 붉은 사암 건축물에 감탄했다. 수미라는 마치 전문 가이드처럼 요새의 각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역사적 사건들, 건축 기법, 그리고 무굴 제국의 문화까지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경험을 제공했다.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네요. 민수가 감탄했다. 수미라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사실 역사는 제 취미 중 하나예요. 특히 인도의 역사는 너무 깊고 다양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은 요새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D1-2- 함대 중 아련실, D1-2- 카스사적 아련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들까지. 민수는 수미라의 설명을 들으며 무굴 제국의 화려했던 시절을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을 거예요. 수미라가 말했다. 벽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금이 입혀져 있었죠. 하지만 영국 식민지 시대와 여러 침략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약탈당했어요. 민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역시 비슷한 역사적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레드포트를 충분히 둘러본 후 그들은 가까운 차시장으로 향했다. 이곳은 델리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로 좁은 골목에 수많은 상점들이 즐비했다. 이 시장은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수미라가 설명했다. 무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항상 델리의 심장부였죠. 그들은 시장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했다. 향신료, 보석, 직물, 그리고 골동품까지 시장은 온갖 상품으로 가득했다. 수미라는 민수에게 흥정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인도에서는 흥정이 문화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 제시된 가격의 50에서 60%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수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 몇 가지 기념품을 구입했다. 작은 청동 가네샤 상, 손으로 짠 캐시미어 스카프, 그리고 전통적인 차이 마살라 향신료 세트. 수미라의 도움으로 그는 좋은 가격에 물건들을 살 수 있었다. 시장에서의 쇼핑 후 그들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다양한 인도 북부 지역의 요리를 맛본 후 그들은 다음 목적지인 쿠툼 미나르로 향했다. 쿠툼 미나르는 델리에서 가장 높은 석조탑이에요. 수미라가 운전하며 설명했다. 12세기에 지어졌고 높이가 73m에 달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쿠툼 미나르의 웅장한 모습이 그들을 맞이했다. 붉은 사암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탑은 인도의 역사적 위대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민수가 탑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이 탑은 쿠투부딘 아이바크가 델리 술탄국을 설립하면서 승리의 상징으로 지었어요. 수미라가 설명했다. 주변의 유적지도 정말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쿠투브 단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쿠투브 미나르뿐만 아니라 쿠아줄 이슬람 모스크, 철기둥, 그리고 여러 무덤들까지. 수미라는 각 유적지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인 후마윤 무덤으로 향했다. 이곳은 무굴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후마윤의 무덤으로 타지마할의 선구자적인 건축물로 알려져 있었다. 황혼이 내려앉는 후마윤 무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붉은 사암과 하얀 대리석의 조합,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 그리고 주변의 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이곳은 타지마할의 영감이 된 건축물이에요. 수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후마윤 황제의 부인이 그의 죽음 후 9년 뒤에 지었죠. 무굴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최초의 대규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무덤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석양의 빛이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이는 그 장엄함을 더욱 강조했다. 흥미로운 건 이 건축물이 타지마할에 영향을 주었지만 타지마할은 황제가 황후를 위해 지었고 이곳은 황후가 황제를 위해 지었다는 점이에요. 수미라가 말했다. 두 건축물 모두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죠. 민수는 감탄하며 무덤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들은 무덤 내부로 들어가 천장의 정교한 문양과 대리석 장식을 감상했다. 내부는 놀랍도록 평화로웠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무굴 건축에서는 균형과 대칭이 매우 중요해요.
수미라가 설명했다. 그것은 우주의 조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덤을 충분히 감상한 후 그들은 주변 정원으로 나왔다. 잘 정돈된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었다. 차르바그 정원 양식이에요. 수미라가 말했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천국을 상징하는 정원이죠. 4개의 강이 흐르는 낙원을 의미해요. 그들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방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가운데 민수와 수미라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인도의 역사는 정말 깊고 풍부하네요. 민수가 말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볼 수 있다니 놀라워요. 수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인도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힌두, 불교, 자이나교, 이슬람, 심지어 영국 식민지까지 모든 시대가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인도는 다양성의 나라라고 불려요. 한국도 오랜 역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단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가 대답했다. 물론 우리도 많은 외부 영향을 받았지만 인도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각자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그들은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전통에 대한 존중,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 등. 내일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수미라가 문득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내일은 아마도 아침 일찍 자이푸르로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핑크시티를 보고 싶거든요. 자이푸르는 정말 아름다워요. 수미라의 눈이 반짝였다. 특히 엠버포트와 시티 팰리스는 꼭 보셔야 해요. 민수는 망설이는 듯했다. 이틀간 수미라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갑자기 헤어진다는 생각이 아쉬웠다. 사실 하루 더 뉴델리에 머물까 고민 중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미라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렇다면 내일은 로터스 템플과 아크샤르담 사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인도의 건축미를 보여주는 곳들이죠.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웃으며 답했다. 그들은 다시 차로 돌아와 뉴델리의 번화가로 향했다. 이제 도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밤의 뉴델리는 화려한 불빛과 활기찬 거리로 가득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수미라가 운전하며 물었다. 믿을 수 없이 좋았어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당신의 설명이 없었다면 그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지나쳤을 거예요.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수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즐거웠어요. 가끔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인도의 한 현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남인도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북인도와 남인도 음식은 완전히 달라요. 수미라가 설명했다. 남인도는 코코넛, 커리잎, 그리고 더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독특한 향신료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도사 얇은 크레이프, 이들리쌀 케이크, 산바르 렌틸 수프, 그리고 다양한 차트니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그들은 지금까지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이렇게 인도 여행이 특별해질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고백했다. 그냥 관광지 몇 군데 보고 음식 맛보고 사진 찍고 그런 일반적인 여행을 기대했거든요. 수미라는 웃었다. 그런데 첫날부터 군사기지에 들어가서 특수부대 장교와 격투를 하게 될 줄은 몰랐겠죠?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민수도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네요. 음식이 나왔고 그들은 다양한 남인도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다. 민수는 처음 접하는 맛에 감탄했다. 이건 정말 북인도 음식과 다르네요. 더 새콤하고 향신료가 풍부한 것 같아요. 수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도는 정말 다양한 나라예요. 지역마다 언어, 음식, 문화가 모두 달라요. 마치 여러 나라가 하나로 모인 것 같죠.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레스토랑 앞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밤의 뉴델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거리의 불빛들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내일은 몇 시에 만날까요? 민수가 물었다. 어제와 같은 시간 9시에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뵐게요. 수미라가 답했다. 로터스 템플은 아침에 보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들은 민수의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친밀한 우정이 형성되어 있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 덕분에 인도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수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기대하세요.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민수는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인도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벌써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다니. 그는 창문을 통해 뉴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여행의 가치는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수미라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이제 그의 인도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격투 시합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오해를 딛고 마음으로 연결되는 작은 기적이었다. 뉴델리의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 아래 민수의 배낭에는 이제 새로운 우정과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여행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또 다른 모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험은 이제 혼자가 아닌 새로운 친구와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